강원랜드가 창립 27년 만에 사실상 재창업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동해시가 묵호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을 구체화합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이전과 제2준설토 부지 재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반려한 경포 복합 휴양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구군 해안면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친환경 스마트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청년 혁신 주거타운 등 연계 사업들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랜드가 오는 2035년까지 사실상 재창업 수준인 3조 원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로 변신할 구상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리조트가 완성되면 연간 1,300만 명이 방문하고 매출은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인데요. 석탄 산업 전환 지역 경제에 르네상스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의 대규모 비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창립 27년 만에 수립된 첫 종합 발전 전략으로 2025 K-히트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이 공개된 겁니다. 강원랜드는 앞으로 10년 동안 엔터테인먼트와 웰니스, 레포츠를 아우르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에 나섭니다. 27년에 제2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선 것을 기점으로 해서 35년까지 적어도 3조 6천억까지 강원랜드를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키워나가자는 것이 이번 마스터 플랜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그랜드 코어 존으로 대규모 돔 형태의 실내 공연장과 신축 호텔 3동, 그랜드 카지노 등의 핵심 시설이 집중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이 투입돼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의 중심축을 이룰 전망입니다.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치유 코스, 명상 프로그램, 지압길, 황토길 등도 확충됩니다. 고급형 웰니스 빌라에는 온천형 객실과 테라스 스파, 요가, 필라테스 등 전문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산림지형을 활용한 7종의 체험형 레포츠 콘텐츠와 사계절 썰매장, 펫 빌리지 등 가족형 시설도 들어섭니다. 리조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800여 미터 케이블카와 주차장 1,800면도 추가로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출입일수 제한 등 규제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이번 사업에 예비 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 카지노 리조트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가 안고 있는 과도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동등 조건이 주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외국의 카지노 산업들은 맨몸으로 달리는데 우리 강원랜드에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라. 이것은 경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규제는 철폐돼야 되고 강원랜드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도약이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폐광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시가 묵호항 2단계 재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항만 환경이 큰 폭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국제 여객터미널이 2028년까지 묵호항으로 이전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 재생 사업도 추진되는데요. 묵호항이 해양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 최대 국제무역항인 동해항, 시멘트와 석탄 같은 이른바 벌크 화물부터 자파와 컨테이너까지 취급 품목이 다양합니다. 부두안 쪽에는 국제여객 터미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며 지어졌는데 지금은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선의 여객 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8년까지 이곳 동해안 국제여객 터미널을 인근 묵호항으로 신축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평균 이용객이 4만 명에 이르지만 건물이 낡고 비좁아 탑승 인원을 제한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묵호항 해경부두 인근에 들어서는 국제여객 터미널은 지상 3층 연면적 6,890제곱미터 규모로 현재의 3배 정도로 확장됩니다. 동해 묵호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동해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14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재생 사업에 착수합니다. 당초 인공해변과 해수풀장 등을 구상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제외됐고 수변공원과 녹지 등을 조성한 뒤 민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민자 유치, 그리고 이제 그 제2준설토에 이번에 이제 140억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조금 골고루 다 반영이 돼서 묵호항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묵호항이 관광과 산업, 여객 기능을 갖춘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은 겁니다. 지역사회도 묵호항 재개발이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자 유치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경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안팎으로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민자 유치가 관건입니다. 일제강점기 석탄 운송항만으로 조성돼 산업화와 어업 활성화 시기를 거친 뒤 기능이 축소된 묵호항. 묵호항이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다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반려한 경포 복합 휴양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포 복합 휴양 레지던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과 불법을 낱낱이 밝히고 김홍규 강릉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의 주 매림으로부터 약 4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한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등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경포 복합 휴양 레지던스 사업은 세계동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을 포함해 사업비 4,57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양구군 해안면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팜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부들이 도전장을 내고 딸기와 토마토 등 원예작물 재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온실안. 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청년 농부가 정성껏 기른 딸기입니다. 31살 전국희 씨가 양구군 해안면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에 선정돼 농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석 달째입니다. 기후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가뭄도 많고 또는 환경이 제대로 일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지원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양구 해안면에 들어선 스마트팜은 청년들에게 최대 3년간 온실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딸기 농가 3팀, 토마토 농가 2팀, 총 5개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일조량을 스마트 기기로 원격 제어할 수 있고 재배대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땅에서 재배할 때보다 절반 수준의 면적에서도 비슷한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추운 양구의 겨울에 대비해 지열 난방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지하 약 200m 아래까지 물을 내려보낸 후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 땅속 온도를 활용해 물을 데워 올리는 방식입니다. 양구군은 전기를 사용해 난방할 때보다 비용을 약 5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양구군은 스마트팜을 건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을 유치하고 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략 작목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연계 사업도 추진됩니다. 양구군은 청년 혁신 주거타운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19일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시정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강릉시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항만철도 복합물류 중심 도시 조성,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등의 시정 핵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강릉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게 모두 이익된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강릉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강릉 공동체 정신이 굳건해지면 우리 강릉은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김 시장은 또 마지막 순서로 2026 ITS 세계총회 개최 붐업을 위한 글로브 세레머니도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착공식이 19일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실증센터는 예산 4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통상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시행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합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과 유사한 조건에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소모되는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시설입니다. 강원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사람으로 총 326명입니다. 도는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급식 차질에 따라 대체급식 또는 도시락 지참 등 방안을 마련했으며 늘봄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20일 강원도 내 파업 참가 인원은 420여 개 학교 1,500여 명입니다. 횡성군이 2차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지업 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하나입니다. 접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1종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2종과 3종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매월 2만 원의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13세부터 18세 청소년으로 문화, 체육, 진로개발, 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20일부터 지역 내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태권도장, 요가, PT 등 체육시설, 독서실, 미술, 음악, 무용학원 등 진로 취미 활동 분야와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미용실, 목욕탕, 카페 등 생활지원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